후보님 피자 한번 먹어볼까요? 예. 원래 혼자 사는 사람들이 먹기 좀 애매한 게 피자잖아요. 한 판 다 먹기도 그렇고. 울산에서 술 먹으면 어디로 가요? 제 기억엔 외대, 성대가 맛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동국대는 없구나. 동국대가 제일 돈값 못 줬던 것 같은데. 제가 항상 이재명 후보한테 왼쪽 차선에서 우회전 깜빡이 켜고 있다고 좌회전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트럼프도 비슷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 조선업이나 아니면 방산에 대한 협력 같은 걸 확인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지상군 전력이나 해군 전력 확충하는 데 있어가지고 대한민국 역할이 크거든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포탄 생산 능력이 미국이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포탄을 수출하는 모양새가 있었잖아요. 괜히 이제 막 호들갑 떨면서 미국에 가가지고 굽신굽신하는 것만은 안 될 것 같다. 왜냐면은 저는 지금 원가 기준으로 가면 서울 지하철 한 2,500원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빈 차로 다니는데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 아니다 뭐 이런데 사실 지하철의 비용이 무슨 뭐 그 탑승하는 데만 들어가나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 청소부터 다 비용인데 내가 뭘 했을 때 이게 시간 낭비다는 생각이 들면 되게 짜증나요. 실제로 아예 정말 즉석에서 다. 네, 정말 지니어스류 같은 건 한번 해볼만 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그 MBC에서 하지 뭐지 피해 게임인가? 네. 그거 하기로 돼 있었는데 AI로 하기 제일 쉬운 게 판사입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는 싫어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AI 판사를 하는 순간 뭔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규제를 없애는 방향에서 한번 해보는 게 제일 나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윤석열은 총리였어도 난리 쳤을 것 같아요. 4년 중임제도 트럼프 같은 놈이 나오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도 5년제, 4년제 아니면 내각제에 가까운 형태를 간다 해서 크게 바뀌진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지만 선거는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합리적인 탐구 과정에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대중을 이끌어가지고 그에 따른 성과를 내는 것이 저는 정치다. 그걸 내려놔야 되고. 예, 서울대 감사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래가지고 페퍼로니. 네, 피자의 기본은 페퍼로니이기 때문에 예 준비했습니다. 오기 전에 또 정치적으로 또 그 윤석열 아저씨가 탈당하시면서 재미있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하여튼 뭐 정책이나 이런 것들 좀 재밌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포틀럭 파티 아시다시피 자신들이 원하는 음식 하나씩 가져와서 가볍게 말씀 나누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와 진짜 동네 형처럼 좀 편하게 정책이든 뭐 다른 내용이든 좀 말씀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준석 후보는 오늘 어떤 음식 가지고 왔는지 한번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뭐 다 보시는 것처럼 피자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페퍼로니. 예, 피자의 기본은 페퍼로니이기 때문에 예 준비했습니다. 내일 TV 토론 갔을 때 이제 적절한 목 상태가 돼야 될 텐데 계속 염증약 먹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 자꾸 먹으면 또 몸이 부어가지고 체중 증가가 예상됩니다. 제 기억엔 외대, 성대가 맛있었던 것 같아요. 성대가 좀 맛있던 확실히 느낌이 들고 외대는 돈값을 한다 생각이 들었어요. 네. 싸고 맛있다. 네, 싸고 맛있다 이렇게 돈값 하는 생각이 들었고 확실히 그러니까 돈값을 하느냐가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00원은 4,000원짜리 뭐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고 7,000원 7,000원짜리가 있어야 되는 건데 돈값 못하는 곳이 나오면 이제 골치 아프죠. 이제. 개인적인 경우는 여기 동국대는 없구나. 동국대가 제일 돈값 못 줬던 것 같은데 제가 아는 트럼프는 진짜 미국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저거는 미국에 제가 경험해왔던 미국과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저 사람이 지금은 저렇게 하다가도 중간선거 앞두고 또 급전환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항상 이재명 후보한테 왼쪽 차선에서 우회전 깜빡이 켜고 있다고 좌회전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트럼프도 비슷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좀 위험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도 트럼프 1기 때도 대북 정책 관련해가지고 뭐 하노이에서 만나고 이래서 뭐 대단한 게 될 것 같이 했다가 안 되고 노딜 되고 이렇게 하면서 혼란이 겪었던 것처럼 이번에 중국한테 관세 갖고 뭐 한다고 난리치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좀 접은 모양새잖아요. 저는 우리가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생각해요. 결국에는 가가지고 저렇게 난동 한번 나고 나면은 그래도 가장 우방으로서 관계로 챙겨줄 것은 한국, 일본이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동아시아 전략을 펼 것 같거든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냐가 중요한 것 같고 트럼프가 최근에 한국과의 관계에서 방산협력 같은 거 이런 거 시도하려 하는 거거든요.
트럼프가 지금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 한국에게 뭐 세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조선업이나 아니면 방산에 대한 협력 같은 걸 하긴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지상군 전력이나 해군 전력 확충하는 데 있어가지고 대한민국 역할이 크거든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가장 이제 한 게 포탄 생산 능력이 미국이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포탄을 수출하는 모양새가 있었잖아요. 미국에 갖다 주고 미국 거를 이제 거기 우크라이나 갖다 주고 이런 모양새가 있었는데 한국은 어쩌면 이 전쟁 대비 태세를 오래 갖추고 있었던 것 때문에 그 군수 방산에서 있어가지고 많은 국가들에게 이제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요즘 하게 되더라고요. 그걸 좀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방향밖에 답이 없다. 예. 괜히 이제 막 호들갑 떨면서 미국에 가가지고 굽신굽신하는 것만은 안 될 것 같다. 왜냐면은 한국이 지금까지 한 몇 년 동안 바이든 시절부터 해가지고 미국에 공장 짓고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줬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거는 한번 여기까지 했는데 그 이상 너무 그쪽으로 굽신굽신만으로 풀어가기는 어려운 것 같다. 우리도 지렛대가 될 만한 걸 들어야 된다는 생각해요. 저는 지금 원가 기준으로 가면 서울 지하철 한 2,500원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적자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가고 있는데 우선 서울 지하철에서 자구적 노력이 계속 있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은 결국에는 자구적 노력이라 하면 어느 정도 인력 감축이라는 것도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노인무임승차에 대해 사회적 타협 한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가끔 인터넷에 올라오는 뭐 개그성 게시물 중에 보면은 GTX에는 아무도 노인이 안 탄다. 네, 왜냐면 GTX가 지금 저희 동탄에 이제 놓였는데 아예 이거는 할 때부터 노인무임승차를 없앴거든요. 그래가지고 노인은 할인만 해주거든요. 근데 GTX가 워낙 이제 4,550원 이렇게 비싸다 보니까 할인해도 3,200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GTX는 노인분들이 안 탄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우리가 실제로 그 가수요를 창출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노인무임승차 이거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게 여러분이 생각해봤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상계동에 살 때는 어떤 것도 있었냐면은 의외로 노인분들이 지하철 무임승차 때문에 상계동에 가까이 있는 버스 타고 가야 되는 상계 중앙시장 안 가고 경동시장까지 가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왜냐면은 버스비가 생각보다 왕복이면은 노인분들한테 한 3,000원 가까운 부담이고 그리고 그 지하철은 무임이고 경동시장이 그래도 중앙시장보다 싸거든요. 상계 중앙시장보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식료품 사러 가시는데 경동시장 가면 5,000원인데 상계 중앙시장은 10,000원이에요. 재반비용 다 합쳐가지고 그러면은 시간이 많으시니까 노인들은 그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40, 50대에겐 쿠팡이 있다면은 60, 70대는 무임승차 하겠다 뭐 이런 게 그게 옛날에 그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시장 상인들이 항의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무임승차 때문에 굉장히 그 멀리 가서 많이 사오신다. 근데 저는 그런 게 사실 우리가 기대하던 무임승차 효과인가 그런 생각이 되고 뭐 건강 때문에 해야 된다는 분들은 전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그럼 그냥 운동장 한 바퀴 도시면 되지. 건강 때문에 지하철 타야 된다는 건 지금 말이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꾸 그걸 맞는 거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 매만에 가면 고정된 논리가 있잖아요. 뭐 가만히 계시니 돌아다녀서 건강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어차피 빈 차로 다니는데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 아니다 뭐 이런데 사실 지하철의 비용이 무슨 뭐 그 탑승하는 데만 들어가나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 청소부터 다 비용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좀 냉철하게 좀 접근해서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뭘 했을 때 이게 시간 낭비다는 생각이 들면 되게 짜증나요. 선거는 정해진 시간을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선거 운동하다 보면 또 일정한 확률로 허탕 칠 때도 있거든요. 어디에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해서 갔는데 없다든지. 네. 실제로 아예 정말 즉석에서 다. 네, 정말 그렇고. 근데 그 SNL도 보면은 내 느낌으로 한 8대1 편집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한 분량이 8 정도 놓고 하면 그 중에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줄었어요. 네. 옛날에 SNL이 저렇게 하지 않고 진짜 관객 놓고 했을 때 제가 SNL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SNL이 어떻게 했냐면은 한 10개 코너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관객을 한 300명 정도로 관객이 앉혀놓고 10개 코너 중에서 관객 호응 보고 제일 좋은 거 한 대여섯 개만 남겨가지고 관객 갈고 다시 해요. 리액션을 그대로 또 새로 받으려고 이걸 했는데 저는 갔을 때 그때 저랑 친한 형님이 석천 형님인데 홍석천 형님이 제 귀에다 바람 부는 뭐 그런 막 이래가지고 사진 나와요. 그런 사진이 지니어스류 같은 건 한번 해보면 해볼만 하겠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그 MBC에서 하지 뭐지 피해 게임인가? 네. 그거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좀 웃긴 게 뭐냐면 국회의원 선거 직후에 섭외가 됐었는데 직후에는 섭외가 됐었는데 왠지 제가 과방위 가면서 왠지 제가 MBC 압박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될까봐 그래서 못하게 됐어요 이게. 그래서 근데 그거 했으면은 좀 재미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양당 체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위험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그래도 사람 검증이 잘 되고 그래도 양당이 중도화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계속 관성적으로 있어요. 왜냐면 양당 체제에서는 51% 먹는 게 승리의 방정식이니까. 그런데 다당화되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가장 특색 있는 당이 잘 살아남아요. 네. 그러니까 나치 이런 애들이 제일 잘 살아남죠. 이제 나치 이런 애들이 진입을 우선 그러니까 대여섯 명 규모로 들어오기에 쉬운 구조가 이제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자기들 거 헐어가지고 몇 명 진입시켜 놓은 게 이제 뭐 나치랑 비교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얹혀서 들어온 정당들 있잖아요. 그 기본소득당과 뭐 이렇게 사회민주당 이렇게 얹혀 들어온 당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원래 통상적인 양당체제에서 그런 분들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한편의 장점이자 단점인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중선거구냐 대선거구냐 이런 데 갔을 때는 세 번째, 그러니까 보통 중선거구는 세 번째 후보가 이제 양당의 세 번째 후보가 당선이었거든요. 근데 그 세 번째 후보가 이제 또 매니악한 정당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준연 동력이 제대로 지켜진다 하더라도요, 편법 안 쓰고 지켜진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으로 자유통일당이 클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의 약간 부담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제도든지 지금 편법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답은 없고 국민 자체가 양극화된 게 문제다 그렇게 봐야겠죠. 제가 외대 갔을 때도 얘기했지만은 오히려 지금 이공계 애들도 이공계에 있는 사람들도 특히 IT 업종은 일자리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역설적으로 본인들이 만든 AI에 얘기해가지고 가장 먼저 대처될 만한 게 본인들이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지금 이과가 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있으면 이과가 어쩌면 더 위기에 빠질지도 몰라요. 약간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컴퓨터 IT 업종 같은 경우에 역설적으로 그 학원에 가서 코딩 배우면 문과도 개발자 할 수 있다. 이게 AI가 가장 쉽게 대체할 수 있는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그런 IT 관련 학과에 대한 입결이 장애물이 있었다면 지금 그게 아니라 그냥 누구든지 개발해서 프로토타입 만들고 갈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거기가 오히려 위험해졌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문과에서 창업이나 이런 쪽 가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그래도 창업해보려면 친구 꼬셔가지고 개발자, 디자이너, 기획자 3명이나 꼬셔야 되는데 지금 혼자 다 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오히려 문과나 경영이나 이런 쪽 하는 분들한테는 큰 기회가 열릴 거다. 그런 생각을 하죠. 퍼스트 무버는 지금 상황에서 쉽지는 않을 텐데 저는 결국에는 규제를 하나 덜어낼 때 우리한테 우리만 열리는 단독 찬스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전자정부 같은 게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던 거거든요. 그냥 인터넷 인프라가 빨리 깔려가지고 도시화가 돼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AI로 하기 제일 쉬운 게 판사입니다. 네. 판례 다 집어넣고 그냥 달라고 되는 건데 아마 이재명 대표는 싫어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AI 판사라는 순간 뭔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편향성을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AI 판사 같은 거를 예를 들어 한다고 했을 때 그거는 대한민국 가장 먼저 구축하면은 우리가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장벽이 없어서 가장 먼저 가는 게 있거든요. 약간은 그런 규제를 없애는 방향에서 한번 해보는 게 제일 나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윤석열은 총리였어도 난리 쳤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물론 윤석열은 총리가 되게 어려운 성격을 가진 사람이지만 당내에서 했으면은 근데 저는 자꾸 그 너무 시스템이 이제 큰 역할을 할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4년 중임제도 트럼프 같은 놈이 나오는 거고 저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 줄 저 미국의 대통령 체제도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그 이질적인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미국 정치의 위기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제도의 위기라고 하기에는 그냥 트럼프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저는 지금 우리나라도 5년제, 4년제 아니면 내각제에 가까운 형태로 간다 해서 크게 바뀌진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지만 선거는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하원 의원 임기가 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심을 확인시켜 줄 게 자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계속 국민 투표를 하는 것처럼 동작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인터벌이 너무 길어요. 4년 이렇게 되고 지방선거나 엇갈리는 이제 주는 선거가 좀 다르니까 의미가. 그래서는 국회의원 선거도 한 2년마다 한 번씩 하면 다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 합리적인 탐구 과정에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대중을 이끌어가지고 그에 따른 성과를 내는 것이 저는 정치다. 그래서 리더십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근데 요즘 대한민국 정치는 리더십보다 팔로워십이 강해진 것 같아요.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뭐 예를 들어 김어준 같은 사람이 쓱 지나가면은 거기에 의원들이 전부 다 파닥거리면서 이렇게 따라가고 이런 팔로워십 같은 문화인데 리더십이 강조돼야죠. 네. 그렇다고 저렇게 막 윤석열처럼 계엄의 칼을 꽂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근데 리더십이 강조돼야죠. 진짜 윤석열 때문에 너무 발레가 많아 하는 말에 미친 사람 때문에